기전력은 일단 식을 보면 이가 4점 x에 n에 1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n이라는 자체가 여기서는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고 뭐예요? 건수야, 건수.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에서 이 주파수하고 자속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고 그러면 여기서 자속은 어떻게 돼요? 파점 44에 x에 n에 뭐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꺼낼 수도 있고 여기 식을 지금 자속과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잘 보시면 보십시오. 이 식에서 봐버리면 이 F라는 값하고 파이의 값이라는 자체가 보면 비례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주파수가 50Hz에서 60Hz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주파수가 50Hz에서 60Hz로 증가했다는 말은 이 F라는 자체가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5의 2이 증가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전력이라는 자체가 일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속은 어떻게 되냐? 얼마로 감소해야 돼요? 네? 5로 감소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주파수가 50Hz에서 60Hz로 증가했을 때 5분의 2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자속은 6분의 5로 돼야 뭐가 돼요? 1이 되고 이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파수하고 자속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일단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죠. 그 다음에 전압에는 어떻게 돼요? 비례. 전압에는 비례죠. 예. 그러니까 이쪽은 비례고, 이쪽은 비례고, 이쪽은 뭐가 돼요? 반비례. 반비례가 되겠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파수 어떻게 된다? 반비례하고 전압은 비례하더라. 그러면 131번은 어떻게 돼요? 자속과 뭐가 들어가겠어? 자속과 비례하는 거라 그랬어. 그건 자속과 비례니까 뭐예요? 전압. 2죠. 2. 비례니까. 그래서 131번은 뭐가 된다? 3번. 전압. 또는 뭐단다? 기전력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132번은 50Hz의 변압기에서 60Hz의 같은 전압을 봤을 때 50Hz의 몇 배인가? 몇 배? 50Hz에서 얼마로 갔어요? 60Hz로 갔잖아요. 그러면 자속은 얼마로 떨어져야 된다? 6분의 5로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2번이 돼요. 이거 잘 받으세요. 그 다음에 133번은 변압기에서 여자 전류가 이그러진 이유는 뭐 때문인가? 여자 전류. 여자 전류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 여자 전류가 찌그러진 이유는 뭐 때문에 찌그러지냐? 일단 코하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 현상 때문에 찌그러집니다. 그 다음에 134번은 변압기에서 무과인 경우 1차 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다? 아까 무과 전류가 무슨 전류다? 여자 전류예요. 여자 전류가. 그 다음에 135번은 1차 권수가 6천이고 2차 권수가 N기에서 변압기의 전압비를 구하죠. 자, 뭐냐면 135번은
A가 어떻게 되니까? V2분의 V1 I1분의 I2 N2분의 1등. 그러면 이게 무슨 비예요? 이게 무슨 비? 써놨죠. 이게 무슨 비예요? 그러면 자 V2분의 V1이라는 것은 N2가 얼마일까요? 2차 측이 얼마? 200. 200이요. 그다음에 얘가 얼마? 2000. 그러면 이 비는 얼마가 되냐? 얼마예요? 32.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건수비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이렇게는 기본적인 식인데 다시 여기다가 꼭 알아야 될 거 Z2분의 Z1이고요. R2분의 R1이고요. 그 다음에 X2분의 X입니다. 여기서 건수비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이거예요. 저항이 뭐가 된다? 루트가 된다. 자, 136번도 어떻게 돼요? 전압비니까. 3,000 나누기 얼마? 100이죠. 그러면 30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해하셨어요? 137번도 어떻게 가요? 거기도 30이죠. 네. 자, 138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00 나누기 얼마? 근데 여기서는 지금 풀이 과정에서 3,000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138번은 여러분들이 앞에 1차 전압을 얼마로 한다? 3,300 나누기 220이야 15 나온가? 응? 3,300 나누기 220이야 10이야. 응? 3,300이 이게 15지. 그러면 거기에 풀이 과정이 되죠? 틀렸지? 예. 그 다음에 130번은 1차가 2300, 2차가 210, 그러면 나누면 되지. 140번도 어떻게 돼? 자, 140번은 변압기의 1차 번외수가 80, 2차 번외수가 320. 이런 문제는 직접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그래서 봐. 그러면 1차가 얼마야? 여가 80이. 여가 얼마야? 그러면 1대 4. 예. 그런데 1차에 얼마 걸리고 2차 측에 얼마 걸렸어? 100볼트 걸렸죠. 여가 100볼트. 여기가 100볼트. 그러면 어떻게 돼? 20. 25볼트가 돼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141번은 6600 나누기 220. 이게서 뭐를 구하냐면 건선수를 구해라고 말이지. 자, 6600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건수비가 얼마예요? 30이죠. 그러면 30인데 그러면 1차에 얼마를 가했어? 2850을 가했잖아. 그러면 2차는 어떻게 돼? 2차는 2850 나누기 얼마? 30원이 되고. 이런 문제 쉽죠? 그 다음에 142번은 어떻게 해요? 13,200에 220이잖아. 맞죠? 그러면 60대 1이지. 60대 1이니까 142번 몇 볼트? 100볼트가 되고
143번. 1차에 6,600을 가했어. 2차는 어떻게 돼? 6,600 나누면 얼마? 30. 30원이 되겠죠. 144번. 3,300에 220이면 30대 1이죠. 네. 30대 1. 그러니까 30대 1이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 자, N2분의 N1이라는 자체는 I1분의 자, N2가 얼마야? N2가 여기서는 V2분의 V1이라고 해야 돼. 이 값이. 이해하셨어요? 네. V2분의 뭐? 이거 풀어야 돼. 그러면 I1은 어떻게 돼? I1이 I2야. I2? I2는 어떻게 돼? V2분의 V1의 더하기 뭐야? I2니까. 그러면 3,300에 얼마? 3,300에 얼마? 220 더하기 아이온이 얼마? 20. 아이온이 20. 이해하셨죠? 그러면 I2는 얼마가 될까? 얼마? 300? 300. 그 다음에 145번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수비가 2고 2차 전압이 100V고 2차 전류가 5A고 2차 임피던스가 25이고 1차의 환산 전압 및 1차의 환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그럼 A가 어떻게 돼요? A가 일단 뭐 이거죠. V2의 V1. 네. 그런데 1차 환산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A의 2죠. A가 얼마라고 했어요? 2. 그 다음에 V2가 얼마? 100V. 근데 A가 몇 볼트? 처음에 몇 볼트? 200. 맞죠? 그 다음에 A라는 자체가 또 이렇게 돼 있죠. R2분의 R1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A의 제곱은 R2분의 R1일 것이고, 이해하셨습니까? R은 어떻게 된다? A의 제곱에 뭐가 된다?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건수비가 얼마예요? 2의 제곱이죠. 곱하기 R2가 얼마? 20. R2가 25mm 나왔네. 그러면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런데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146번 변압기의 2차량이 얼마나 있어? 0.15B가 있고 1차로 환산하면 365다. 그럼 이 말이잖아요. A는 R2분의 R1이잖아요. 네. 그러면 R2분의 R1이니까 일단 1차가 얼마예요? 360이죠. 그럼 얘가 360이죠. 맞죠? 0.1. 자,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0.1분의 360. 그러면 그냥 여기서 치면 되지. 네. 계산되니까. 그러면 여름의 결론수가 얼마? 이거 60이 되겠죠. 네. 다음에 148번도 그렇게 되어 있죠. 건수비가 10이고 2차 측의 전류가 100A일 때 1차 측으로 환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0대 1이잖아요. 1대 10이잖아요. 1대 10. 네. 그래서 I1을 봤으니까 100 나누기 10하면 되겠죠. 자, 149번도 어떻게 돼요? 1000 나누기 얼마? 네. 1000 나누기 100이죠. 네. 그래서 150번 변압기의
철심에서 실제 철의 단면적과 철심의 이후 면적과의 비를 뭐라 하냐? 면적 그랬죠. 면적. 그러니까 무슨 율? 점정률. 그 다음에 151번은 잘 가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응용이 되면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오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출력도 이렇게 나와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출력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입력과 출력이 같은 파일이죠. 입력과 출력이 서로 다른 파일이죠. 그러면 입력과 출력이 같은 파일은 무슨 극성? 무슨 극성? 관극. 이해하셨어요? 네. 입력과 출력이 다른 것은 뭐다? 가극성. 그러면 가극성이 어떻게 된다? 이게 마이너스 분의 Q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Q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작전은 뭐를 쓰고 있다? 가극성을 쓰고 있다. 맞잖아요. 네. 자, 두 번째, 1차와 2차에 건성되는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이면 간극성이다. 반대가 아니라 뭐다? 가극성이어야 되겠죠. 상상 결선 시 반드시 극성을 고려해야 된다. 병렬 운전 시 극성을 고려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152번은 번수비가 30인 변압기에서 저압측이 8V인 경우 극성 시험에서 가극성과 간극성의 차이는 몇 V인가? 자, 152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극성으로 표시할 때, 자 보세요. 구현이 그냥 100볼트 할게요. V2가 몇 볼트가 있어요? 8V. 네? V2가 몇 볼트? 차이가 몇 볼트가 있어요? 저압식 전압이 얼마나 있어요? 8V. 8볼트. 근데 얘가 8볼트가 있어요. 그러면 간극성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렇게 되겠죠. 구현 빼기 V2니까 100 빼기 8에서 12볼트가 이해했어요? 자, 가극성은 어떻게 되냐? 구현 플러스 V2죠. 그러면 100 플러스 얼마? 그럼 얘가 108이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차이는 결론적으로 여기 저압측에 몇 배? 몇 배? 5배가 되겠죠. 그래서 몇 볼트가 된다? 16.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사는 기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153번 변압기 명판에 나타나는 전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변압기의 전격의 출력 단위는 킬로와트가 아니라 뭐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전격 용량이다. 용량은 뭐? 2차 전격 전압 해가지고 2차 전격 뭐예요? 또 이거죠. 그러면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가가 되든 아니면 뭐가 된다? 킬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조율입니까? 이상 이해하셨어요? 무슨 전력? 비상 전력입니다.
변압기의 전격은 2차측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네. 변압기의 전격은 용량, 전류, 전압, 주파수로 결정된다. 전격이란 정해진 규정에서 정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이다. 맞잖아. 자, 154번. 변압기를 운전하는 경우 특성의 악화, 온도 상승에 수반되는 수명의 저하, 기계 소음 등에서 이유 때문에 지켜야 할 전격이 아닌 것.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본 거라고. 그럼 뭐가 있어요? 전격 용량 있죠? 네. 전격 전압 있죠? 그 다음에 전격 뭐다? 전류. 이 세 가지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야 된다? 전격 전압. 다음에 155번. 변압기에서 전격 출력으로 맞는 거 몇 차를 차지한다? 2차를 차지해야 돼요. 그럼 2차 전압, 2차 전류. 다음에 156번. 변압기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변압기 손실은 일단 분석, 고정분석. 누구와 틀려요? 이거는 뭐? 설성. 이거는 뭐로 되어 있어요? 일대리 설치하고 와류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분석, 가변, 조합. 여기서 되어 있어. 여기다가 그런데 이 변압기라는 자체는 변압기라는 것은 이거는 무슨 기기다? 정지기기입니다. 정지기기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계손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더? 기계손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는 뭐가 없다? 순수하고 마찰 수 있는 것가 없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156번은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기계손이 읽어보시고 157번. 히테리 곡선이 횡축과 만나는 점. 횡축이죠. 횡축은 뭐? 횡축은 뭐? 응? 계속적으로 까먹으면 안 되지. 자, 횡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거잖아. B, H. 이게 뭐? 산업, 밀도. 이건 뭐? 가계. 여러분들이 횡축은 뭐고 종축은 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당연히 종축은 자수밀도고 횡축은 자기일색이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물어본 거야? 만나는 점이라고 했잖아. 근데 만나는 점이 이렇게 가겠지. 여기가 만나는 점이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건 무슨 축이야? 정축이잖아. 여기는 뭐야? 횡축이지. 그러면 여기에 여기지. 이게 뭐? 고자를 이루죠. 그럼 이게 뭐고? 여기가 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횡축과 만나는 점은 무슨 역이고? 고자역이고 정축과 만나는 점은 무슨 거다?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158번은 변압기 차심의 두께를 구별하면 와류선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와류선은 어떻게 된다? C는 뭐가 된다? K2에 F에 P에 B에 S 뭐에
제곱이니까 두께의 뭐에 비례? 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래서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결론적으로 몇 배 증가한다? 4배로 증가한다. 159번.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아닌 거라겠어. 히트의 손 있지? 철손, 저항손, 풍손은 무슨 손이 들어가? 기계손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답이 4번. 변압기에서 철심에는 철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철이 몇 프로인 강타는 상황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압기에서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써요? 규소를 한번 시키잖아. 이해하셨어요? 규소를 한번 시키는데 이 규소가 얼마 정도 되냐면 3에서 4% 정도 돼요. 그러면 3에서 4% 정도 되니까 실제 얼마? 96에서 얼마? 97%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161번은 변압기 철심에서 성층 철심. 성층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성? 161번. 다음 변압기에서 무구화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뭐다? 무구화손이 뭐예요? 고정손이잖아. 어? 네. 고정손이니까 뭐야? 철손이 되겠지. 그 다음에 162번 체크. 변압기에서 철소는 부하들과 어떤 관계인가? 자, 봐봐. 철소는 무슨 손실이 하겠어? 무부하지. 무부하지. 무부하니까 부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부하하고 관계가 없다. 없다. 없으니까 뭐가 돼? 부하절로 준다? 관계 없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체크. 자, 163, 164, 165 이렇게 주어졌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세요. 무조건 163번부터 165번까지 나오면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원래 변압기에서 지금 이 성질은 뭐야? Y지. 이. 그러면 히트리 성질과 KH F의 뭐야? BM의 몇 승이라고 봐? 1.2승이라고 봐. 그렇죠? 그런데 2라는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4점 4, F에 네. 이렇게 생겼어. 이해했어?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2라는 자체가 있고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가속률도는 뭐야? BM 자속률도는 뭐예요? A분이 뭐예요? A분입니다. 이해했어요? 뭐라고? 자속률도는 단위 면적당 통과 수잖아. 그래서 단위가 뭐야? 단위가 뭐냐고? 얘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속률도의 단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식을 얘가 지금 1.6인데 이 1.6이라는 자체는 잘 보시면 얼마까지 쓸 수가 있냐면 2승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이는 어떻게 돼요? 파이는 여기서 A는 뭐야? B는 A가 뭐야? 면적이야.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에서 이 주파수의 관계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갈 수 있어? 4점 4에 F에 얘는 뭐야? A에 뭐가 돼? B에 되는 거야. B에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것은 뭐를 물어본 거야? 지금? 물어볼 때 뭐를 물어봤어? 지금 히스테리소는 주파수하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네. 그럼 여기는 B에는 뭐가 돼? B에는 F분의 2라고 했을 때 뭐라고? F분의 2. F분의 2라고 맞잖아? F분의 2. 근데 히스테리 성질은 어찌다 해서 얘가 제곱 정도 된다 했지. 1.6승도 될 수가 있고 여기서는 2승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보자. AH F에 B에 어떻게 돼 있냐? 주파수가 있지. 이해했냐? 이렇게 가겠지? 어? 그러면 이게 하나 약분되잖아. 약분되지. 그러면 이게 전압이 일정할 때 꼭 기억해야 돼. pH에서 뭐가 일정할 때 전압이 일정할 때 이 말이 반드시 된다. pH는 주파수하고 어떻게 된다? 반비례 뭐라고? 반비례. 주파수하고 반비례한다고. pH가 이거는 산업기사 문제라고. 그러면 pH가 주파수하고 반비례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거기서 뭐라고 줘줬어? 처음에 뭐라고 했어? 조건을 걸었지. 무슨 전압?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어떻게 돼? 주파수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pH는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런데 PI는 어떻게 생겼어? P2하고 pH로 돼 있잖아. 이해했어? 이게 내려갔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 내려가겠지. 반대니까. 그래서 주파수가 올라가면 철수는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감소한다야, 감소한다. 알겠어? 예. 164번은 어떻게 돼? 반대로. 주파수가 친다 했잖아. 증가. 올라간다 했잖아. 예. 그러면 주파수가 올라갔으니까 철수. 주파수가 올라갔잖아. 그럼 pH는 어떻게 돼? 그렇죠. 똑같은 말이잖아. 네. 근데 164번 낮아진다 했지. 네. 낮아지면 어떻게 돼? 철수 먼저. 철수는 그때는 어쩐다? 증가. 증가하겠다. 알겠어? 예. 이거 잘 알아둬야 돼. 네. 165번은 뭐야? 주파수가 높아졌지? 네. 그러면 철수는 어떻게 돼? 나 감소. 감소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철순이라는 자체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이게 뭐냐? 자, 봐봐. 와류수는 어떻게 생겼어? T는 이거지. 이게 와류수야. 이해했어? 네. 어? 그러면 와류수는 이렇게 돼 있으면 K는 잘 생각해. F에 T에 그 다음에 BM이 뭐야? F분이 있잖아. 이게 제곱이지. 맞아? 그러면 이 주파수하고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R에서는
주파수하고 관계 없고 변압의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이해했냐? 마음에서 뭐 관계없다? 주파수 관계없다. 지금 뭐야? 주파수가 올라가면 마음에서는 어떻게 된다? 마음에서는 어떻게 돼? 관계없지? 관계없어. 뭐하고 관계가 없다? 주파수하고 관계가 없다. 166번. 변압기는 발전기하고 같지? 네. 그러면 출력이 몇 번 나와야 된다? 2번. 그럼 몇 번? 2번. 2번. 167번. 변압기에 기하격은 없나? 출력이 몇 번? 2번. 2번. 168번. 출력에 대한 전부하 손실이 동손이 2%, 철손이 2%. 그러면 봐봐. 동손이 2%가 되고 철손이 2%가 되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전손실이 돼. 뭐라고? 전손실. 그러면 전손실이 몇 프로가 되지? 3%가 되지. 이해했어? 전손실이 몇 프로? 3%. 3%. 그러면 100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가 된다? 97%가 되겠다. 그 다음에 169번은 변압기에서 효율이 가장 좋을 때는 뭐냐? 철선하고 뭐가? 동선이 같을 때다. 철선거리 동선이 같을 때다. 그 다음에 170번은 전 부하에서 동선이 100와트, 철선이 50와트일 때 변압기의 최대 부하율은 어떻게 되냐? 먼저 여러분들이 정할 때 동선하고 철선이 같을 때 가장 효율이 최대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하란 말이 들어오죠. 부하는 m을 쓸 수가 있고 n분의 1을 쓸 수가 있어요. 부하란 말을 쓰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하는 m하고 n분의 1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철선이라는 자체는 부하가 안 걸릴 때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PI는 m의 자승의 PC 이렇게 하나 표시할 수가 있고 다시 PI는 n분의 1의 자승의 PC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조건이다? 최대 무슨 조건이다? 효율 조건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어진 조건에서 m이 나오면 m의 자승의 PC가 되는 거고 n분의 1이 나오면 n분의 1의 자승의 PC가 되겠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전 부하에서 동선이 100와트, 철선이 몇 와트? 50와트. 50와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부하율을 물어봐. 부하율을 물어봤단 말은 m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P10은 뭐예요? PI가 되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PC가 얼마예요? 네. PC가 100이고 네. 그 다음에 50이지. 네.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잖아. 네. 그러니까 몇 프로가 된다? 70%. 꼭 기억하실 거. 171번은 잠시 딱.